안녕하세요. 나봉입니다. 결혼 서약 전에 10번의 데이트 중 8번째 데이트 시간입니다. 주제는 역할 이해와 가족 계획입니다. 이번에는 부부의 역할에 대한 두 사람의 기대는 어떤지, 가사와 책임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그리고 가족 계획은 어떻게 세울 것인지를 이야기합니다. 데이트할 동안 유의사항이 있어요. 이번 데이트는 너무 힘든 작업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균형을 유지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책임을 분담할 때에는 각자 자기가 잘하는 분야가 무엇인지를 잘 고려하십시오. 역할 분담에 관해 이야기할 때 잊어서는 안 되는 사실은 부부는 한 팀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럼 첫 번째 부부의 역할 이해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까요? 여러분, 결혼 전에는 책임과 역할에 대한 기대가 매우 공평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한 사람이 더 많은 가사를 떠맡게 되는 이유를 아십니까? 아마도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했거나 계획을 확실하게 세우지 않아서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통계를 보면 행복한 부부일수록 책임을 공평하게 분담하고 있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어요. 먼저 가정생활에서 부부가 해야 할 일들의 목록을 만들되 집 안팎에서 맡아야 할 것들을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쇼핑, 식사 준비, 침대, 침구 정돈, 잔디밭 관리, 자동차 정비, 욕실 청소, 세탁, 다리미질, 식품 구입, 애완동물 돌보기, 진공청소기 청소, 쓰레기 버리기, 벽장 정리, 청구서 관리, 수표책 관리, 세금 보고, 집안 수리, 시간 약속 관리, 재정자료 관리. 이 목록에서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고르고 각자 가장 하기 싫은 일에 대해 얘기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누가 어떤 일을 해야 더 능률적으로 잘할까 알아냅니다. 분담 계획을 마지막으로 수립합니다. 하기 싫은 일은 예를 들면은 화장실 청소는 좀 하기 싫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서로 타협하고 양보해서 정하면 되겠습니다. 맞벌이 부부들이 서로를 공격하기보다는 배우자의 입장과 어려움을 이해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스트레스가 많이 사라지고 또 건강한 관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도저히 시간을 내기 어려운 일은 전문업자 혹은 아르바이트를 시켜서 해결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역할의 선호도에는 원가정, 즉 자라온 가정의 역할이 익숙한 것이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어서 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 가족 계획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결혼 전에 앞으로 자녀들을 언제, 얼마나 가질 것인지 얘기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아무래도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이죠. 부부 만족도는 그러면 다소 떨어질 수 있기도 합니다마는 부부 역할과 부모 역할은 서로 보완하는 관계이지 해를 끼치는 관계는 아닙니다. 아이들은 부부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기도 하고 또 부부관계도 아이들에게 큰 도움을 주거나 그리고 이익을 줄 수 있는 거죠. 이런 비유가 있어요. 원자폭탄만큼 위력이 강하고
브로드웨이 쇼보다 더 즐거움을 주는 것은 무엇일까? 그 평균 무게는 3.2kg이다. 답은 뭘까요? 바로 첫 아이입니다. 3명이 한 대에 탄 그 감격, 엄마, 아빠, 첫 아이. 엄청나죠? 잊을 수 없겠죠? 그 아이가 처음으로 걸을 때, 엄마, 아빠, 그렇게 말하면서 웃을 때, 부부는 정말 큰 감동의 연합을 느끼게 됩니다. 아이가 주는 유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은 부부가 하나라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아이가 집안 여기저기서 뛰어다니면서 재롱을 피울 때 너무 이쁘잖아요. 그리고 아이 모습에서 남편, 아내의 닮은 모습을 볼 때 더욱 그렇죠. 두 번째, 아이들은 부부가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한 배우자가 혼자서 감당하기엔 너무나 벅차기 때문에 협력 방안을 반드시 짜서 실행해야 합니다. 아침 시간은 무척 바쁘기 때문에 한 배우자가 아침을 마련하면 다른 배우자는 아이를 깨워서 씻기고 옷 입히고 등교 시간에 늦지 않게 도와줘야 됩니다. 세 번째, 아이들은 감사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킵니다. 아이들을 양육하다 보면 부부 시간이 줄어서 서로에 대한 고마움을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부부만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아이들 때문에 더 간절해지니까요. 네 번째, 아이들은 부부의 대화를 건전하고 예의 바르게 해주며 거짓말을 못하게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부모를 그대로 따라서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일단 멈추고서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하게 됩니다. 이런 습관은 부부관계에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아이들은 가슴 벅찬 보람을 느끼게 해줍니다. 아이들을 성인으로 독립시켜서 세상으로 출발하게 만들 때 부모는 정말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되죠. 자신들이 참 근사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에요. 정말 나 잘했다, 우리 잘했지? 이렇게 서로 얘기를 나누게 되는 순간이겠죠. 참 부모만이 알 수 있는 자긍심이 있는데 자녀는 부모의 사랑과 도움을 입어서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자녀는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을 하겠고 또 성인으로서 기능하게 됩니다. 두 번째, 가족 계획 질문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사람 모두 다 자녀를 원하는가? 언제? 몇 명이나? 아이를 못 가질 경우엔 입양할 생각은 있는가? 아이들이 생기면 역할 분담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자라온 가정에서는 부모들이 어떻게 역할을 분담했는가? 맞벌이 부모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부모 중 한 사람이 이때 집에 남아서 아이들을 보살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아이들을 데리고 결혼하면 그 아이들이 부부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는가? 위와 같은 질문이 결혼 전에 미리 충분히 언급이 되고 논의되어진다면 후에 불필요한 후회나 절망감 그리고 이혼이 생기지 않을 겁니다. 결혼 역할 이해와 가족 계획에서 모든 일을 부부가 함께 해 나가야 한다는 그 마음을 굳게 가지세요, 여러분.
그러면 태도와 인생관이 크게 바뀌게 됩니다. 문제 해결과 성숙이 뒤따르게 되는 겁니다. 고단한 인생 여정길에서 빙긋이 여유 있는 웃음을 손에 넣을 수 있게 됩니다. 둘은 하나였을 때보다, 그리고 자녀는 부부만의 가족 범주보다 형언할 수 없는 큰 영역으로 개인을, 부부를 초대합니다. 끝으로 여러분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엘리자베스 브라우닝의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아, 우리 죽도록 사랑하자. 우리의 일은 사랑에 도움이 되고 사랑은 일 때문에 더욱 달콤해지리라. 진정한 직업인이자 진정한 연인이라면 일과 사랑은 서로 친구인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나봄이었습니다.